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무릎 위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숨이 멎을 것처럼. 그녀의 체온이 너무 가까워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서도 내 손끝은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던 거죠. 왜였을까요? 난 어른이었고 그녀는 날 진짜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처럼 한 사람을 가슴에 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제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도요. 지금부터 그때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레 내 무릎 위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고 어깨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내 가슴께를 스치고 있었고요. 피하려 했던 것도 같았지만 결국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피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오르고 있었던 거죠.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 하나조차 터뜨릴 수 없을 만큼 긴장과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생각이 뒤엉키고 있었고요. 지금 이게 옳은 건가? 내가 도를 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건가? 내 손끝은 어느새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그 작은 허리는 떨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겁이 난 걸까요? 아니면 나와 같은 떨림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그 떨림이 전해질수록 나의 심장은 더욱더 가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이 오기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뎌야 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미술학원 강사였습니다. 59의 나이였고 예술고등학교와 대학을 두루 거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가 학원 강사로 들어온 그날부터 단 한 명의 제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채화 반의 수강생으로 등록한 28의 여성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달랐다고 할까요? 눈빛이 오래 머물렀고 질문 하나에도 머뭇거림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내 말에 항상 네, 알겠어요. 라며 깊이 고개를 끄덕이는 태도와 그 고개 끄덕임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한마디를 하면 그녀는 2배의 감각으로 받아들였고 다시 내게 2배의 무언가를 되돌려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도 수업이 모두 끝난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돌아가고 정적이 감도는 교실에 그녀만 남아 있었던 거죠. 나는 조용히 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화판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녀가 내민 스케치북엔 낯익은 형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벗은 상반신 물에 젖은 듯한 어깨와 등. 그리고 내 몸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 맞아요. 제가 가장 오래 그리고 싶었던 어깨였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눈보다 깊고 손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없이 가깝게 다가오는 감정에 나는 숨이 막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다시 제자처럼 대할 수 없었어요. 그녀도 더 이상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부를 뿐이었던 거죠. 정중함과 거리감 대신 어쩌면 더 솔직한 욕망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늦은 시간, 문이 잠긴 학원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같이 있고 싶어요, 선생님.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무릎 위에 앉고 있는 그녀를 거부하지 못했죠.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던 감정이었고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을 넘어갔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밤은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 순간을 경계하며 살아야 했고 그녀와의 눈맞춤조차 조심스러워졌고 그녀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이기도 했다. 마치 스케치 위에 번져나가는 잉크처럼 피할 수도 지울 수도 없이 번지고 또 번져나갔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일부러 교실 불을 천천히 끄며 시간을 끌었고 그녀가 먼저 나가기를 바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그녀가 남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화판 앞에 앉아 그림을 정리하고 있었다. 바람결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있었고 긴 손가락은 조심스레 팔레트를 닦아내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오늘은 이런 구도를 생각해 봤어요. 그녀는 어느새 다가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이번엔 전체 인체 드로잉이었고 모델은 분명 나였다. 뒷모습이었지만 화실에서 자주 입던 셔츠와 손목에 끼고 있던 가죽 밴드까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다. 묘한 떨림이 손끝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렸어?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있었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요. 선생님을 그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었습니다. 그림 속에 나는 너무 적나라했고, 그리고 그 시선은 한없이 애틋했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고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등 선이 정말 좋아요. 무언가를 지켜내려는 사람의 어깨 같달까. 그래서 계속 그리고 싶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림으로는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흠모나 열망이 아닌 아주 오래된 결핍 같은 감정이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속마음을 도화지 위에 흘려보낸 것처럼. 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은 자꾸 그녀에게 끌렸다. 문득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던 그 밤의 그녀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날의 무릎 위 체온이 다시금 나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도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 손끝, 그리고 그 말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가슴께가 저릿하게 아려왔고 어딘가 가느다란 심연에 빠져드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나에게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나는 그녀의 감정에 반응하고 있었고 그녀의 존재가 내 일상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몰랐지만 이미 나는 되돌아가기 힘든 선을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드로잉은 책상 위에 놓인 채 아직도 내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이 선을 지워야 할까 아니면 따라가야 할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또다시 그녀는 남아 있었고 나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묻지 않았다. 다만 아주 작은 거리만큼 가까워져 있었을 뿐이다. 그날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화실 안을 감싸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빛마저도 어딘가 숨죽이고 있는 듯했고 그 틈에 그녀는 조용히 나타났다. 늘 그랬듯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녀.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더 깊어져 있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 같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듯한 표정. 나는 붓을 정리하다 말고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 내게 건넸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그 속에 담긴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차례로 이어진 그림 속 인물들은 모두 나였다. 수업 중에 옆모습, 책상에 기대어 앉은 모습,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손이 멈췄다. 내 몸이었다. 상체가 드러난 채 바닥에 앉아 무릎을 세우고 있는 포즈. 탄탄한 팔뚝과 어깨 그리고 고개를 떨군 옆모습까지. 너무나 사실적으로 그려진 거의 벗은 내 모습이었습니다. 그 묘사에는 분명히 감정이 담겨 있었고 단지 인체 드로잉 이상의 감정을 품은 선들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건. 말끝을 흐리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에요.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있었어요. 어깨, 팔, 손 다 외울 정도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게 됐어요. 보고 싶을 때마다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 했다. 시선을 들 수 없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내 앞에 다가와 서더니 아주 천천히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싫으세요? 이런 거 제가 너무 넘었나요?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폐가 제 기능을 잊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거부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경계. 마치 얇은 유리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 한마디의 균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녀는 조용히 내 손에서 스케치북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조심스레 무릎을 꿇더니 아주 조용히 내 무릎 위에 앉았다.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게 아니라 고막을 뚫을 만큼 날뛰기 시작했다. 숨결 하나하나가 가까웠고 그녀의 체온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고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내 손끝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만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눈 감고 계셔도 돼요. 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깐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체온이 더 생생히 느껴졌다. 손끝이 그녀의 등을 스치자 미세하게 몸이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기대며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죄책감, 두려움, 설렘, 그리고 어떤 열망이 한꺼번에 휘몰아쳤다. 나는 더는 이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린 제자가 아니었다. 지금 내 무릎 위에 앉아 떨리는 숨결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존재였다. 그리고 그녀의 떨림은 오래전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되찾으려는 듯 간절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 위에서 수없이 뒤척였고 그녀의 온기와 향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을 통제하려 했지만 감정은 이미 제멋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손등에 닿은 체온이 귓가에 스친 숨결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향해 천천히 나를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화실의 공기가 어쩐지 더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안의 혼란은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은 없었던 일처럼. 하지만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고 눈빛은 그 순간을 피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나는 설명을 하는 척하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알게 됐다. 그녀도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앉아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시작을 부정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오든 이제는 나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공기의 결이 달랐고 화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묘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유리창을 타고 흘러든 햇빛이 바닥을 조용히 적시고 있었지만 내 안의 감정은 아직도 어제의 흔적을 지우지 못한 채 출렁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공간은 더 이상 평범한 화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그랬듯 가장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고요한 화실의 한켠에서 스케치북을 펼치고 앉아 연필을 쥔 손끝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손의 떨림은 평소와는 달랐다. 나는 무심한 듯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익숙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담기 어려운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전날의 짧았던 접촉이 마음속 깊은 곳에 얼마나 긴 여운을 남겼는지. 수업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자신의 캠퍼스에 몰두해 있었지만 내 시선은 자꾸 그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따라 캠퍼스를 등지고 작은 스케치북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선들이 자꾸만 내 감각을 자극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드로잉은 내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선 속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외면하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수강생들이 하나 둘씩 자리를 비우자 화실 안은 금세 고요해졌다. 수업은 끝났지만 그녀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일부러 천천히 뒷정리를 하며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마치 그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말없이 작은 종이를 내밀었다. 그건 단 한 장의 드로잉이었다. 그러나 그 속엔 전날의 것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도 정교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내 어깨에서 시작해 등과 허리선까지 이어지는 유려한 곡선, 그 안에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감정의 밀도가 있었다. 목덜미가 저릿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몸을 나라는 존재를 그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그려낸 것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혀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천천히 종이를 접어 다시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저한텐 그게 더 의미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깊고도 진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한 채 종이를 품에 넣었다. 그녀는 이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화실 구석의 이젤 앞에 섰습니다. 무채색이던 캠퍼스 위에 어느새 따뜻한 피부톤이 번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소매를 걷고 붓을 들었다. 이전엔 본 적 없는 진지한 표정, 몰입하는 시선. 마치 그녀의 일생을 그 위에 쏟아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가 붓을 움직이는 매 순간 나는 그 선과 색 안에서 그녀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고백이었고 동경이었고 동시에 위험이었다. 이 감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감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오래전 읽은 한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랑은 죄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잘못 만나면 죄가 된다. 이 감정이 우리가 가진 이 특별한 순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녀가 그려낸 또 다른 나를 바라보며 마음이 저려왔다. 내가 아닌 그녀의 시선 안에서만 존재하는 새로운 나. 단순한 스승도 단순한 남자도 아닌 그녀에게는 전부였던 존재로서의 나. 며칠이 지난 뒤 학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한 명의 수강생이 그만두며 빈자리가 생겼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그 자리를 권했습니다. 내 의도는 분명했다. 조금 더 가까이서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그녀와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욕망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옮겼고 이제 우리는 서로 바로 옆에 앉아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가끔 팔이 스쳤고 호흡이 엇갈릴 만큼 가까운 거리. 말은 없었지만 침묵 속에 스며든 감정은 오히려 대화보다 강렬했다. 그날 수업이 끝났을 무렵 우리는 말없이 화실을 정리했다.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실내가 어둑해질 무렵 그녀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우리 같이 전시회 나가보면 어때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그녀의 말엔 설렘과 망설임이 교차했고 나는 그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전 선생님 그림과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그리는 건 대부분 선생님이에요.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번진 감정의 파동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서로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그날 밤 그녀가 내게 건넨 또 하나의 드로잉을 침대 위에서 다시 펼쳐보았다. 그 속에 나는 더 이상 내 자신과 같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만의 눈으로 본 나였고 그녀만의 마음이 담긴 나였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딘가가 다시금 무너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무너짐이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녀와의 거리, 그 감정의 속도를 나는 더 이상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내 옆에 앉았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좁혀졌다.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그림을 바라보았고 간혹 눈이 마주칠 때면 짧은 침묵 속에 감정이 번져갔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늘 내게 닿아 있었고 나도 그 시선을 외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더웠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화실 안은 후끈했다. 에어컨은 고장나 있었고 우리는 땀을 닦으며 그림을 그렸다. 그녀는 소매를 걷은 채 캠퍼스에 집중하고 있었고 나는 그런 그녀의 옆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다.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던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흔들었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실에 남았다. 빛이 기울어지면서 실내는 점점 어두워졌고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녀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오늘은 저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붓을 내려놓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다. 얼굴은 여느 때보다 진지했고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해봐요. 그녀는 조심스레 입술을 열었다. 제 몸 한 번만 그려주실래요?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간적으로 숨이 멎은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만큼 떨리고 있었다. 말 그대로예요. 선생님 손으로 제 몸을 스케치해 주셨으면 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열망이 담겨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단순한 제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을 넘은 갈망이었고 동시에 용기였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이 모든 일이 옳은 것인지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선 그녀는 그저 한 사람의 여인이었다.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었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였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고요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화실 안에 조명을 하나 둘 끄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붉은 노을과 함께 번지는 실루엣.
그 순간 나는 이 순간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었다. 그녀는 옷깃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고 화폭 앞 의자에 앉았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나를 기다렸다. 나는 숨을 가다듬고 연필을 들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을 따라가는 내 시선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했고 그려내고 싶은 감정은 또렷했다. 그녀의 어깨, 목선, 팔의 곡선. 그 모든 것이 감정으로 진동하고 있었다. 나는 단순한 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의 감정 고백이기도 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있었다.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저 지금 너무 떨려요. 그런데 후회는 없어요. 그 말은 내 마음속 마지막 선을 무너뜨렸다. 나는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고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눈동자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녀의 이마에 천천히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닿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외부의 소리도 바깥의 빛도 모든 감각이 차단되고 오직 그녀와 나만 존재하는 세계가 펼쳐졌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나는 그 눈꺼풀 위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괜찮아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안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가까워졌고 우리는 그 온기를 천천히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이 감정이 어떤 끝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섰고 내 얼굴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더 부드러워진 시선, 가라앉은 미소. 그녀는 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싫지 않았고 오히려 기꺼이 그 변화에 물들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화실 문을 열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와 나눈 어젯밤의 시간이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잠시 스쳐간 꿈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손끝에 남은 체온, 기억 속의 속삭임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도망칠 수도 없을 만큼. 화실은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 위에 밝은 색의 니트를 걸치고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한 듯 연필을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그녀의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잘 잤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짧게 그러나 깊이 미소 지었다. 네. 선생님은요?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그 생각만 났거든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속눈썹에 내려앉았고 그 모습은 마치 한 장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서로의 온기를 전날의 감정을 곱씹으며.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감정이 너무 뜨거웠던 탓일까? 아니면 어른으로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감정선을 넘었기 때문일까?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문득 겁이 났다. 미연아.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혹시 후회하지는 않아? 어제 일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에요. 선생님과 함께한 그 순간 저한텐 너무 소중했어요. 그녀의 말은 너무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하면서도 동시에 더 이상 이 감정을 이어가선 안 된다는 결심을 조금씩 품게 되었다.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강렬했기에 언젠가는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수업을 함께하고 서로의 그림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감정은 더 깊고 복잡하게 얽혀만 갔다. 그녀의 시선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고 나도 외면하지 못한 채 그 감정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작은 편지 봉투 하나를 내게 건넸다. 전시회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오늘은 그냥 이걸 읽어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화실을 나갔다. 나는 한참 동안 편지를 쥐고 앉아 있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지 읽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결국 나는 봉투를 열었다. 선생님께. 처음 선생님의 그림을 봤을 때 제 마음속 어딘가가 뚝 하고 부서졌어요. 선이 너무 따뜻해서 색이 너무 다정해서 이상하게도 울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전 매일 선생님을 그리고 있었어요. 제 스케치북 안에는 선생님의 옆모습, 뒷모습, 붓을 잡은 손 그리고 제가 상상한 선생님의 웃는 얼굴까지 가득했죠. 처음엔 좋아한다는 말조차 두려웠어요. 감히 넘을 수 없는 선생님이란 존재 앞에서 전 늘 작아지기만 했어요. 그런데도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선생님께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눈치채셨나요? 저의 망설임, 저의 바람 그리고 저의 욕망까지. 그날 선생님이 제 입술에 닿았을 때 전 그 모든 시간이 다 허락받은 것 같았어요. 죄책감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전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제 저는 멈추려 해요. 이 감정을 더 끌고 가면 언젠가는 선생님이 다칠지도 몰라요. 저도 상처받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용기 내어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이 사랑을 제 가슴에 조용히 묻고 조금 더 강한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선생님의 그림을 보며 조용히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은 늘 제 첫사랑일 거예요. 미연드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의 감정이 얼마나 정직하고 깊었는지 그 모든 문장 속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녀는 날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다. 더 큰 사랑이 아니라 더 깊은 책임감으로. 그날 이후 그녀는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 전시회도 작업실도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오래도록 빈 화실에서 그녀의 그림만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드로잉 내 얼굴을 다정히 그려놓은 그 그림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떠났으며 추억으로 남기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 그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는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도 그녀처럼 이 사랑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채 살아가겠다고. 그녀는 사라졌지만 나에겐 아직도 그날 밤의 온기와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진심이 남아 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화실 창가를 타고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어제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내듯 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그녀의 스케치북. 그 위에 펼쳐진 내 얼굴. 그리고 내가 그린 그녀의 어깨와 목선이 겹쳐져 있었다. 너무 선명하게, 너무도 생생하게. 나는 천천히 앉았다. 어제의 온기가 아직 의자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부드러운 행복과 함께 문득 엄습해오는 불안. 이건 진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관계였을까? 그녀는 아직 너무 어렸고 나는 이미 인생의 중반을 넘긴 남자였다. 그날 이후 그녀는 며칠간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 핑계는 간단했다. 개인 사정.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의 일이 그녀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는 것을.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도망치고 있는 걸까? 내 마음속에서 수없이 물었고 대답은 없었다. 그녀의 자리 앞에 앉아 나는 붓을 들었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감정이 지나치게 선명한 날은 오히려 아무것도 그릴 수 없는 법이었다. 스케치북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내 마음도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그녀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자필이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단어 하나하나에 그녀의 숨결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선생님.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를 너무 많이 돌아봤어요. 선생님 앞에서 너무 솔직했던 건 아닐까? 혹시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제가 그린 그림보다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 훨씬 아름다웠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며 느낀 감정은 그 어떤 장면보다 진짜였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해요. 선생님께 다시 배우고 싶거든요. 그림도 그리고 마음도. 부디 예전처럼 대해주세요. 저 선생님 앞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나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마지막 문장은 나의 숨을 먹게 했다. 그녀는 나를 믿고 있었다. 여전히. 부끄러웠다. 내 감정의 중심이 내가 아닌 그녀였다는 것이. 그리고 동시에 고마웠다. 그녀가 날 이해해 주려 했다는 것이.
며칠 후 그녀는 다시 화실에 나타났다. 그날의 어색함은 없었다. 대신 한결 단단해진 눈빛과 조금 성숙해진 얼굴이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감정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으니까. 그날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다. 붓을 들고 서로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침묵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원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감정은 욕망보다 깊었고 충동보다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죠. 사랑을 잠시 뒤로 물러두고 서로의 곁에 머무는 길을. 어쩌면 이건 연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지금도 제게 가장 진실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감정은 뜨겁기보단 깊었고 욕망보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제 삶의 한 장면처럼 남아 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기에 더 조심스러웠고 더 진실했습니다. 그런 사랑은 아직도 제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